자, 이번에는 그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부분에 대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은 미적분 쪽,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확률과 통계, 기하는 요 영상 이후에 또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제 이제 수학시험을 봤죠. 어제 수능을 받고 보니까 그 매스컴에서 이 수학은 작년과 비슷했다 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풀어본 결과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급 컷을 보니까 그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등급 컷을 봤더니 그 1등급을 85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성적표가 나와 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85 보통 이제 1등급을 우리가 92점으로 많이 잡고 있는데 많이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일 처음에 이제 1번부터 차분히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뭐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다음번 우리가 이제 그 수능을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가. 또,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부정확해 했던,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문제들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렇게 너무 쉬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지수 법칙에서 이제 2와 요거 이제 빼기로 처리가 되니까 2 플러스 루트 2. 그럼 이제 지수 법칙으로 이제 2에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4 빼기 2 해서 2의 제곱. 답은 4다. 뭐 이런 건 이제 간단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2번 극한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나왔죠.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죠. 분자 분모 차수가 동일하니까 개수의 비가 답이 될 텐데, 자, 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풀이를 좀 써보면 분자 분모가 이제 다 무한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눠주게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x분의 5. 그다음에 루트 속에는 이제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2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후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0으로 이제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답을 낼 수 있는 건 이쪽에서 이제 1, 3, 4가 되겠고 이쪽에 1이 되겠죠. 답은 4다. 그래서 4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자, 말이 이렇게 공비가 양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주게 되면 우리는 대체로 이 등비수열 모양을 잡아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죠. 그러니까 이제 등비수열은 초항과 공비로 되어 있으니까 A에는 A1 곱하기 R의 n-1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뭐 그냥 간단히 AR의 n-1 이렇게도 이제 많이 우리가 쓰죠. 이렇게 잡아준 이후에 여기 있는 값은 두 번째 항이니까 AR 플러스 AR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30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AR의 3승 그 다음에 AR의 5승이 되겠죠. 여섯 번째 항 우리 2분의 15가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요 두 식을 잘 정리해 주면 되죠. 1번식 2번식이라고 놓고 두 식을 잘 정리해서 연립해서 풀게 되면 다음 같은 식을 갖게 되죠. R 3승은 30분의 2분의 15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1, 2를 잘 연립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A를 소거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R 제곱이죠. R 제곱. 이것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60분의 15, 즉 4분의 1이 나오게 되고, 공비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R은 2분의 1로 처리할 수 있죠. 자, 2분의 1을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서 A에 2분의 1 플러스 3승이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이 30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A 곱하기 이쪽에 통분해서 8분의 5라고 처리하고 30이니까 6, 5, 30, 6, 8에 48 A는 48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답은 1번.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이제 4번을 보게 되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항함수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다항함수라는 거죠. 그럼 다항함수는 이제 미분이 가능하니까 여기 있는 f와 f'을 이용해서 g'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고벤 미분법을 좀 이용해서 g'x는 앞에 거를 좀 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를 미분을 해주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g'2니까 2를 다 대입해보면 4fe 플러스 4f'2 이렇게 되고 f1을 1로 f'2를 3으로 놓게 되면 4 플러스 4, 3, 12 16이 되나요?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답은 3번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문제가 해결이 됐고 이런 앞부분에서 틀리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보통 보면 이제 고난이도에 너무 집착을 해서 앞부분에서 이제 계산 실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2점 틀리는 경우도 있죠. 98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점을 뭐 다 맞았는데 앞에 걸 틀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1번부터 10번 정도까지 혹은 뭐 이 정도까지 풀고 다시 한번 검토는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틀리게 되죠. 이거 아마 공감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5번은 이제 삼각함수 문제인데 탄젠트가 음수다. 우리가 이제 4분면에서 탄젠트가 음수인 부분은 2, 4분면과 그 다음에 4, 4분면 여기가 이제 탄젠트가 음수인 부분이죠. 여기 이제 코사인이 나와 있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요것이 이제 5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상관함수 공식에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인으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요것이 같다라는 내용은 미리 공부를 좀 해놨어야죠. 자, 루트 5분의 1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다. 이와 같은 모습이고 자 탄젠트가 음수였는데 사인도 음수인 데는 4, 4분면밖에 없죠. 그러니까 4, 4분면은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플러스. 이런 건 다 답이 아니죠. 코사인이 플러스죠. 사인의 모습이 여기가 이제 루트 5고 여기가 1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2의 모습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유리화까지 완벽하게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면 보기에 있겠죠. 5분의 1 루트 5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변별력 문제가 딱히 출제된 것 같진 않죠. 자, 6번에서 보게 되면 3차 함수를 줬고 1에서 극대 그리고 b에서 극소이다. a, b값 구하라. 굉장히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극대 극소는 3차 함수에서 미분을 통해서 구하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a 다음과 같이 미분을 해주고 그런데 1에서 극대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이 1을 대입했을 때 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1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0이죠. 그러니까 A는 12가 될 수밖에 없고 12를 대입을 해서 인수분해를 다시 해주게 되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이것이 0 만드는 값이 뭐냐 찾아주는 거죠. x제곱 3x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인수분해된다는 걸 알 수 있고 x는 1과 2죠. 여기에 나온 1과 2가 바로 극대와 극소를 만드는 값이 되겠죠. 1은 나왔으니까 2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3차 함수가 있을 때 1, 2 극소는 2에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가 12, b가 2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4다. 이렇게 해서 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열 문제인데 자, 모든 항이 양수이고 모든 항이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과 공차 같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라는 얘기로 나오게 되면 식을 잡아주는 게 일반적인 풀이죠. 그래서 a에는 a 플러스 n-1d로 처리를 할 텐데 이제 첫째 항과 공차가 같으니까 a와 d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nd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식의 대입을 좀 해서 k가 1부터 15까지 루트 kd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d 이렇게 써지게 되죠. d는 이제 k하고 관계없는 상수니까 완전히 밖으로 뽑고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이라고 써줄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통해서 풀게 되죠. k가 1부터 15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이제 유리화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루트 d분의 1이, 자, 이제 여기를 1부터 15까지 쭉 대입을 쭉 한 후에 앞뒤를 쭉 지워주면 남는 것들이 맨 앞에 한 개, 맨 끝에 한 개가 되니까 15를 대입해서 16,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서 1,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될 거고, 요게 이제 4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이죠. 3. 자, 그러면 2분의 3, 그것이 이제 루트 d에 해당이 되니까 d는 4분의 9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아까 an을 우리는 nd라고 놨으니까 a4를 구하면 4 곱하기 공차가 4분의 9, 답은 9다. 이와 같이 이제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내용을 그 수능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4에서 곡선에 접하는 이제 접선을 한번 구해서 x절편 구해라, 이런 문제죠. 이렇게 점이 나왔을 때는 이 점이 이 곡선 위에 있는지 아닌지, 위인가 꼭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x에 0을 넣었을 때 2가 나오죠. 4가 아니죠. 곡선 밖의 점이죠. 이렇게 곡선 밖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접점을 잡아주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죠. 그래서 접점을 t, t의 3승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고 놓고 접선의 기울기도 구해줘야죠.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한 후 t 값을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3t제곱 마일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접선 구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접선식은 y는 3t의 제곱 마일 x 마t 플러스 t의 3승 마t 플러스 2다. 자, 여기서 이것이 이제 0,4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0, 여기다 4를 대입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4는 마이너스 3t의 3승 플러스 t 플러스 t의 3승 마 t 플러스 2. 자, t 없어지고 남은 거 정리해 보니까 여기가 2t의 3승이죠. 그래서 2t의 3승은 넘어가니까 마2. 그래서 t의 3승이 마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실수 t는 마1로 결정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접점과 접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접점은 마일에다가 여기다 마일을 넣으니까 마일 뿌릴 2니까 2가 되겠죠. 2. 기울기도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마일을 집어넣으니까 3 빼기 1, 2가 되겠죠. 그럼 접선의 식은 y는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정리가 될 거고, y는 2x 플러스 4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이때 x 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가 0일 때 x 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x는 y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답은 4번. 자, 9번 삼각함수 문제입니다. 탄젠트 그림이 나왔죠? 닫힌 구간 나와 있고 최대 최소 값을 주고 최대 7, 최소 3, 이때 AB 값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젠트 그림은 익히 알고 있죠. 점근선이 있고 이 점근선 사이에 이렇게 하나의 곡선이 들어있는 게 이게 탄젠트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와 같은 모습이고, 이 식은 탄젠트 EX죠. 자, 그런데 fx 모양을 보면 상수에서 루트 3배를 한꼰 한 그 탄젠트 EX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현재 요 안에서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간을 뒀을 때 이 구간 중에 작은 걸 대입했을 때 최대가 나오고 큰 걸 대입했을 때 순서가 바뀌었죠? 큰 걸 대입했을 때 최소가 나오고 작은 걸 대입했을 때 최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감소함수니까. 자, 그럼 f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도, 그러니까 a 루트 3의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60도다,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이 얼마냐면 요것이 이제 최대값 7이 돼야 되니까 정리해보면 a에다가, 자, 이 값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요게 이제 루트 3에 해당이 되죠. 플러스 3은 7이다.
그러니까 A가 4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최소값은 이제 B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쓸까요? FB 이렇게 대입을 해서 A를 아니까 A를 이제 4를 아예 집어넣어 버리고 루트 3의 탄젠트 2B 이것이 이제 최소값은 3이라 그랬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루트 3 탄젠트 2B가 1이고 그렇다면 탄젠트 값은 탄젠트 2B는 이제 루트 3분의 1 즉 30도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따라서 2B가 30도 6분의 파이죠. 따라서 이제 B는 12분의 파이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이제 A와 B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4 곱하기 12분의 파이 해주게 되면 답은 이제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이런 거 이제 그래프만 잘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10번인데 10번 문제를 보면 적분 문제가 나왔네요.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있고 y축으로 둘러싸이면 a라고 하고 또 3차 함수, 2차 함수 똑같은 함수가 있고 이것이 x는 2로 둘러싸인 걸 b라고 하자. 이때 ab가 같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죠. a 값 구하라.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넓이가 똑같다는 거죠. 두 개의 넓이가. 그런데 여긴 위의 곡선이 얘고 이쪽은 아래 곡선이 됐죠.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함수 인테그랄 여기가 0에서부터 2까지죠. 그래서 0에서 2까지 이제 큰 데서 작은 거 빼는 걸로 해서 x 3승 플러스 x제곱 빼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dx 이렇게 정적분하게 되면 이게 0이 되죠. 넓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함수는 뒤집혔으니까 정적분이 0이다. 이건 우리가 익히 풀어봤던 문제죠. x의 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k. 그럼 4분의 1의 x의 4승 플러스 3분의 2의 x의 3승 마이너스 kx가 되고 0과 2를 대입해서 그것이 0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이건 뭐 너무나 쉽죠. 0은 대입할 필요가 없고 2만 좀 대입해주면 16, 4가 되죠. 3분의 16 되고 2k 이것이 이제 0이다. 따라서 2k는 3이고 통분하니까 12에다 16이니까 28이 되겠죠. 그러니까 k는 3분의 14다. 이렇게 k 값이 구해지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k 값 구하는 게 이제 목표였으니까 답은 3분의 14 이렇게 답을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4번으로 들어가서 사각형이라고 해놓고 이제 선을 그어주고 각이 똑같다라고 해놨죠. 그리고 세 변의 길이를 주고 세 변의 길이를 쭉 주고 각이 똑같다. 이 원의 반지름 기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외접원이라고 하는데 외접원 문제는 사인 법칙이 가장 좀 좋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이제 써주는 거죠. 지금 5, 3루트 5, 7이죠. 그럼 여기 이제 5를 써주고, 여기 3루트 5를 써주고, 여기 7을 써주게 되죠. 이때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 중심각이 있고, 원주각이 있을 때, 이건 이제 2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였죠. 이렇게 2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호의 길이에 대한 그 원주각들은 모두 다 동일하다. 이런 것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원주각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동일하다면 중심각도 2배 돼서 동일하고 그렇다면 호의 길이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호의 길이가 동일하면 현의 길이도 동일할 것이다. 이런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조금 응용이 되는 그런 문제죠. 자, x라고 두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외접원은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 법칙을 바로 이용하면 좋은데 사인 법칙은 각을 알아야죠. 각이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세타라고 두고 우리 각을 구해서 사인 법칙을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각에 대한 이야기 이건 이제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 두 개를 써서
그 두 개를 연립 방식을 푸는 걸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거를 보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E, B, C분의 B제곱 95, 45죠?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고, 자, 오른쪽 것도 이제 코사인 세타는 2, 7, 3루트 5분의 49 플러스 45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죠. 코사인 세타 같으니까. 그럼 이제 두 개를 같게 놔야죠. 60, 70이죠? 70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그냥 2, 5, 3루트 5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요거 같죠. 80, 94가 되나요? 94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2, 7, 3루트 5죠. 요거 이제 굳이 곱셈을 안 한 건 이제 약분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된 식을 좀 써보면 490 마이너스 7x제곱은 5를 곱하죠. 5, 9, 45, 5, 4, 20, 470이죠.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넘겨서 이 x제곱은 넘기면 20 x 나왔죠. x제곱이 10이 되니까 우리는 x는 이제 루트 10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를 써줘야겠죠. 여기 나온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는 아까 70이었나요? 70 마이너스 x제곱, x제곱이 10이었죠. 그 다음에 밑에가 2, 5, 10, 30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가 6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루트 5분의 2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현재 그림상으로 이제 예각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보게 되면 여기는 루트 5고 2가 되겠죠. 1이 되겠죠.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세타분의 x가 2r이다. 이렇게 사인 법칙을 써줄 수 있고, x는 우리 루트 10이었죠. 그리고 사인 값은 루트 5분의 1이다. 그것이 2r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r은 둘이 곱하니까 루트 50. 이걸 2로 나누면 되죠. 루트 50을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25니까 5 루트 2 그리고 2 해서 반지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2분의 5 루트 2 체크해 주시면 되죠. 2분의 5 루트 2. 예, 답 1번이죠. 단순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죠. 여태까지는 그 학교 내신 문제만큼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12번부터는 좀 난이도가 좀 있죠. 자, 12번을 보게 되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함수가 있고 그 함수인데 이제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fx가 다음과 같다. n은 자연수이다. 그럼 이제 n 값을 1부터 대입할 수 있죠. 1, 2, 3 이렇게 대입을 한다. 그럼 이제 하나 간단히 해보는 겁니다. n이 1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n이 1이면 범위가 0에서 x가 1까지로 되고 fx가 6에 x 그 다음에 x죠.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 그림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이참수를 그린 후 그것을 접어 올리는 그림인데 그 중에 여기가 0이 1이죠. 그 중에서 요 그 0과 1 사이만 얘기하니까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fx는 뭐냐? fx는 위에 것도 될 수 있고 이게 절대값이 풀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밑에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어느 것이 답이냐? 그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자, 그럼 이제 구간을 이제 0부터 4까지 줬고요. 4칸이죠, 4칸. 그랬을 때 이제 gx를 지정을 해줬는데, gx라는 값이 이제 x가 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보게 되면 이제 그림이, 여기가 x가 있고, fx 그림은 이제 1, 2, 3, 4 해서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죠. 뭐 대충 그리면 뭐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일단 2에서 0의 값을 가진데 그것이 최소값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당 경우의 수가 2개니까 총 16개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여기다 0을 넣었을 때의 값과 4를 넣었을 때의 값 이런 식으로 처리해보면 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G0을 한번 구해보면 0에서 0까지 ft dt 빼기 0에서 4까지 ft dt 이와 같은 모습인데 요건 이제 0이 될 거고 그렇다면 이 식은 이제 마이너스 0에서 4까지 ft dt인데 여기 있는 이 값은 양수들이죠. 음수. 근데 최소값 0.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찾아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직관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런 걸 풀 때 굉장히 빠르게 풀겠지만 또 안 되는 사람은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 넓이를 좀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 구하는 건 우리가 빠르게 구하는 식을 알고 있죠. 우리가 f가 주어졌을 때 f가 2차 함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어졌을 때 이 그 x축과 둘러싸인 넓이 x축과 둘러싸인 이 넓이 그 식은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다. 이런 식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 내용만 잘 알고 있다면 여기 있는 이 넓이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죠. 아까 fx를 보게 되면 개수가 6이니까 최고차 개수가 여기 있는 이 넓이는 6분의 6 그 다음에 1-0의 3승 그러니까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있는 모든 거의 넓이는 전부 다 1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몇 개만 좀 해보면 다음 같은 그림에서 최소값을 만족한다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0, 1, 2, 3, 4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되 시행착오를 좀 겪는다 생각을 해줘야죠. 그림은 다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요 값에서 이제 2에서 최소값 0 당연하죠. 앞에 거 0, 뒤에 거 0이죠. 정적분 값은 넓이는 1이지만 이와 같은 모습인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찾기. 이 찾는 건 방법이 일단 0이 최소값이 0이냐 최소값 요 놈하고 그 다음에 그 gx식에서 숫자를 대입해서 x에 이제 대입을 해서 하나씩 찾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다음 같은 모양이고 이때 요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이 4까지 4까지 2분의 1부터 4까지 정적분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fx dx gx죠. fx dx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는 뭐 간단한 계산이죠. 여기 2분의 1이죠. 여기 넓이는 1이지만 정적분은 마이너스 1이죠. 정적분 플러스 1이죠. 여기 정적분 마이너스 1이죠. 모두 다 같은 그림이니까 2분의 1 마일 뿔1 마일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들어가게 되면 13번 문제는 다음과 같죠. 자연수가 있고 자연수 m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 이 자연수가 있고 m의 12승의 n제곱근 중 정수가 존재하도록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n이라 할 때 다음 값을 구하라. 먼저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죠. 문제를 이해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쉬운 자연수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m에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2를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2의 12승의 n제곱근, 즉 2의 n분의 12 이것이 정수가 언제 될 것인가. 이걸 정수가 되는 그런 n을 구하는데 이 n이 2 이상이죠. 그러니까 n을 2부터 또 해보는 겁니다. 자, 2를 넣어보면 2 나누기 12 6이죠. 정수죠. 2의 6승 3을 넣어봐도 4 2의 4승 정수죠. 4를 넣어봐도 4, 32 정수죠.
그다음 5는 안 되죠. 5분의 12는 이제 정수가 아니죠. 6을 넣어보게 되면 2가 되죠. 그러니까 2의 제곱. 그렇죠? 7 안 되고 8도 안 되죠. 분수 모양 나오면 안 되니까 9, 10, 11, 12. 자, 12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12보다 커지면 이게 이제 1보다 작은 분수니까 안 되죠. 5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m이 2 한 개만 했는데, 자, 그럼 m이 3일 때 어떻게 되냐? 자, 3의 12승, 그 다음에 2의 n분, 3의 n분의 12. 이것이 정수가 되는 거. 마찬가지 경우죠. 이것이 정수가 되게 만드는 걸 찾아달라는 거죠. 결국 약수와 배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약수와 배수는 고교 과정에 따로 되어 있진 않죠. 그런데 예전에는 약수와 배수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알아놔야죠. 자, 그럼 경우는 똑같죠. n은 5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케이스가 뭐뭐 있냐? m은 2, 3, 지금 여기 9까지니까 2부터 9까지니까 2, 3, 4. 4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뀌어버리죠. 자, 4가 2의 제곱. 이것이 4입니다. 4. 그거에 n분의 12 하게 되면 2의 n분의 24라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할 수가 없고 좀 여기서는 이제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수들이 문제인 거죠. 지금 5 괜찮죠. 6도 괜찮죠. 7도 괜찮죠. 8 안 되죠. 9 이것도 안 되죠. 그죠? 이런 제곱이나 세제곱에 관련된 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각각 5개씩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5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25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나머지 3개만 조사를 해주면 되죠. 그럼 m이 4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4의 12승 그러면 4의 12승이니까 2의 제곱의 12승의 n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n분의 24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이 정수인 걸 찾으라는 거죠. 요것이 정수 되는 거. 그렇다면 이제 n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값은 2, 3, 4 이거 다 되죠. 4, 6에 24 5 안 되고 6, 4, 24 6 되죠. 7 안 되고 8, 8, 3, 24 8 되죠. 그 다음에 9 안 되고 10 안 되고 11, 12 12 되죠. 그 다음에 24까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여기 있는 이 8과 24가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5개죠. 5개. 네, 5개. 거기다 2개 더하니까 7개가 되겠네요. 이건 제곱수가 다 되니까 4뿐만 아니라 9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m으로 가능한 건 4와 9 두 가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수는 이 두 가지 곱하기 둘, 넷, 여섯, 7개 그래서 14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굳이 번호를 매기자면 여기 이제 1번으로 처리하고 여기는 이제 제곱수 2번으로 처리하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제곱이 있었죠. m이 8인 경우 8에 14 12 요건 2의 3승에 n분의 12가 되니까 2의 n분의 36이 되겠죠. 요것이 이제 정수인 걸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n을 집어넣는 건 이제 2, 3, 4, 9, 36 그죠? 6, 6에 3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8도 되죠. 그 다음에 36도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9, 18, 36 요 세 개가 이제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개수 8개죠.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 m은 8,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1 곱하기 8 이렇게 되면 이제 8개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까지 구한 거 25, 그 다음에 14, 8 이걸 더하면 최종 답이 되겠죠. 그래서 25 더하기 14 더하기 8 해서 47이다. 그래서 이제 답을 내주면 정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수로그에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배수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많이 포함된 거니까 이 배수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약수와 배수 쪽을 좀 공부를 해놓자 이런 얘기죠. 자, 14번입니다. 이 14번은
좀 설명할 게 좀 있죠. 제가 이제 14번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수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풀이들을 이용을 하니까 좀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답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지만 좀 명확한 풀이를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썼죠. 그래서 요 부분 14번은 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이런 유형은 많이 풀어봤을 텐데 사실은 요건 이제 수능뿐만 아니라 수리 논술을 준비할 때 이 논술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죠? 논술에서는 극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극한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한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고 또 수능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많이 다뤄본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좀 심각하게 좀 고민했었죠. 자, 문제를 좀 읽어보면 F는 이제 다항함수고 함수 G가 있는데 이 함수 G가 마일과 1, 양 사이드 쪽에서는 이제 x, y는 x란 직선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가운데 있는 부분은 fx란 함수를 하나 주겠다는 거죠. 이쪽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h라는 함수를 하나 줬는데 h는 우극한의 곱입니다. 이쪽도 우극한이죠? 그리고 이쪽도 우극합니다. 그래서 우극한 곱하기 우극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t가 0으로 가고 소간의 함수 똑같은데 여기가 이제 2로 0으로 가고 여기가 2로 가는 걸 보니까 요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제가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좀 미리 조금 설명을 좀 해보면 첫 번째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이어져 있는 함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이어져 있는 함수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a가 있다 라고 했을 때 a의 이제 오른쪽에서 오게 되면 우리는 우극한이라 부르고 a의 왼쪽에서 오면 좌극한이라 부르죠. 그때 함수가 어떤 값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우극한 값이라 부르고 이걸 좌극한 값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을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부르고 이 두 개가 세 개 똑같으니까 자, 이 두 개가 같으면 우리는 극한 값이라 부르고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극한 값이라 부르고 그것이 이제 여기 있는 이 함수값과도 똑같으면 얘와도 같으면 세 개가 다 같으면 함수값 요것마저도 이제 같으면 이제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이 좀 끊어진 이런 불연속적인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음과 같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자, 이쪽에서 이제 끊어졌다고 했을 때, 요놈의 이제 우극한은, 요것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요 값이죠. 예를 들어서 요 값을 2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우극한은 1이죠. 우극한은 2라고 얘기할 수 있죠. 2를 향해서 간다. 그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좌극한은 1이죠. 1. 이와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함수 값은 2죠. 그 세 개가 모두 같으면 연속, 두 개 같으면 함수값, 극한값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할 내용은, 실수의 연속성입니다. 실수가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직선상에서 어느 한 구간을 한번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A부터 B까지의 어떤 구간이 A, B가 틀리면 뭐 B가 크다고 한번 해볼까요? B가 이렇게 크다고 하게 되면 구간이 형성이 되고
그렇다면 이 안에 실수가 몇 개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실수는 무한계고 연속이죠. 연속적으로 무한계가 존재한다. 이걸 우리는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이 구간이 아무리 짧아도 이 안에는 무한계의 실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같은 걸 좀 생각해 보면, 자, 이와 같이 범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x의 범위를 1에서 2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에서 2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요 부분을 우리는 최소다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최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쪽에서 1과 2 이렇게 돼 있으면 1 x가 뭐 2다 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것을 최소라고 부를 수 있는데 2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이거는 최대라고 부르지 않죠. 이 부분은 우리는 상한이라고 부릅니다. 상한. 그러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값들 중에 여기 쓸 수 있는 값들을 우리는 상계라고 하는데, 이 상계 중에 가장 최소의 값, 그걸 우리는 상한이라고 부르죠. 최소 상계를 우리는 상한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최소값이 아니죠. 상한이죠. 그냥 상한.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소를 1로 얘기하고 최소는 1로 얘기하고 최대는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기본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여백을 좀 마련을 해서 결국 이제 GX 그림을 이제 가볍게 그려보면 GX는 다음과 같이 생겼죠. 간단히만 이제 그려보면 이제 GX라고 할까요? GX입니다. 그래서 여기 1, 여기 이제 마일이죠.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쪽, 요거 y는 x 이쪽이죠. 그리고 여기도 y는 x입니다. 요거 이제 y는 x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gx가 x죠. 이 안에는 지금 함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그 hx라는 새로운 함수, 이 함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이었죠. 우극한 g에 x 플러스 t다. 그리고 곱하기 리미트 x가 2로 가는 g에 x 플러스 t다. 이와 같은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이쪽이 우극한이고 2차에 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기억을 보게 되면 h1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에 1 플러스 t 다음 같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x가 2로 갈 때 g에 1 플러스 t 이와 같은 모습이죠. 여기가 이제 t죠. t. 네, t. 네. 여기가 t죠. t가 이로 가죠. 여기도 t가 이렇게 가죠.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이 안에 함수가 이제 그 다항함수 f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요 자리는 다항함수 f의 자리죠. 근데 이제 0으로 가는 우극한이죠. 0으로 가는 우극한. 그럼 이게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냐 보게 되면 1보다 조금 크다 이런 의미로 보겠죠. 여기 의미를 보게 되면 이 값은 아니고 의미를 보게 되면 g에서 1보다 조금 큰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그러니까 1보다 조금 큰 데니까 1보다 조금 큰 데서 1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1로 처리한다. 1이죠. 여기도 상태를 좀 보면 g에다가 1에다가 2보다 조금 큰, 즉 3보다 조금 큰 이런 상태죠.
그러면 이제 여기 3이 있겠죠? 여기 이제 3이 있을 텐데 3보다 조금 큰 데서 이제 3을 향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럼 y는 x였으니까 3이죠. 그러니까 이건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누구나 쉽게 극한을 조금만 공부했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니은이 문제죠. 자, 니은을 보게 되면 함수 hx가 있고 요거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는 이제 옳으면 증명을 하게 되고 틀리면 반례를 들게 되죠. 근데 시험 시간에 반례를 찾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은 되게 편리한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반례는 조금만 연습해보면 그래도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죠. 수능에서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자, gx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일 해서 그림이 있었고, 이와 같이 그림이 있었고, 이 안에 그림을 아무거나 한번 예를 들어 볼 텐데, 저는 여기에 뭐 이렇게 1,1을 지나는 그냥 이런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그냥 가장 쉽게 그림 한번 잡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그림에서 이 차이 나니까 우극한 두 개의 곱이 이 차이가 나니까 이 차이가 나도록 움직여 보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좀 멀찌감치 이쪽에서 이 차이가 나도록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이 차이가 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 차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차이가 났다. 응? 이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 그림이 우극한 얘를 얘기하는 거고 또 우극한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죠. 얘를 향해서 오고 있고. 그럼 두 개의 곱은 항상 플러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쪽에서 이 차이가 나게 이렇게 잡았다. 역시 우극하니까 이쪽이죠.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죠. 그러니까 둘을 곱해야 되니까 양수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저 멀리서부터 이 플러스인 상태로 쭉 오고 있다가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하나가 딱 마일이 된 상태. 마일이면 여기 이 차이가 되니까 여기 마삼이 되겠죠. 이 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일이 딱 됐다. x가 마일이 딱 되는 순간에 우극한은 1이 될 겁니다. 근데 좌극한은 마삼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의 곱은 마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극한의 곱은 x가 딱 마일이 된 순간에 이게 이제 마삼이죠. 마삼. x가 마삼이 된 칸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x가 이제 마삼인 순간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둘의 곱이 음수라는 거죠. 틀림없이 저 멀리서부터 양수 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 났다는 거죠. 이 순간의 곱이 음수죠, 음수. 여긴 양수. 표시 좀 할까요? 여긴 양수죠. 여긴 음수죠. 그러니까 이 둘의 곱이 음수가 되는 순간이 튀어나온 거죠. 계속해서 양수다가 음수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이거는 불연속 아니겠냐. 따라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디귿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보게 되면 함수 gx가 있는데 이 함수가
마일과 1에서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 마일을 마일로 두자는 거죠. 이때 hx가 최소값이 있겠냐라는 걸 물어본 겁니다. 최소값 있겠냐? 이건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gx죠. 그래서 이제 1마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g가 요 사이의 구간에서 감소함수라고 했습니다. 감소함수. 그리고 g 마일이 이 마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여기 이제 마이입니다. 마이. 여기 마이죠. 마이.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그리고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와 같이 뭐 그냥 대충 이와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소하는 이런 그림이죠. 요게 F고 이 전체는 이제 G가 되는 이런 그림이 되죠. 자, 이때 H가 어떤 상태였냐면 두 개의 우극한의 곱이라 그랬죠. H는 이제 우극한 곱하기 우극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 앞에는 괜찮죠. 앞에는 이제 점점 값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쪽도 양수로서 점점 줄어드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H 그림을 좀 보면 마일과 1을 경계를 해서 마일보다 작은 쪽, 요쪽에 해당되는 그림은 이제 플러스 쪽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요쪽도 플러스 쪽의 값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최소값을 가지냐? 이 부가 서로 반대부호일 때, 반대부호면 이제 최소값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최소값을 가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구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값이 이제 x가 1인데 이 x가 딱 1이 되는 순간, 그때 두 개의 우극한의 곱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우극한이 이렇게 우극한이 이렇게 끝까지 내려오면서 여기 3을 향해서 가고 있죠. 또 요 순간에 우극한이 여기죠. 여기. 그러면 얘는 1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때 그 h 값은 1 곱하기 3이니까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게 기억에서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1보다 조금 옆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옆으로. 그러면 그림이 이와 같은 모양이 되죠. 이와 같은 모양이 됐을 때 이제 우극한 생각해보면 얘는 이쪽에서 오고 있고 얘는 이쪽에서 오고 있죠. 이때 이 둘의 곱이죠. 그렇다면 요거의 수렴값을 알파, 요거의 수렴값을 베타라고 놓게 되면 이 우극한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 이 값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 알파 베타 값이, 알파가 여기가 이제 1인데 알파 이 값이, 이 막대기가 이 분홍색에 닿지 않는 한, 딱 이 값이 되지 않는 한 여기에는 구간이 생기게 되죠. 구간이 생기게 되면 이 알파가 어디가 됐든 2분의 1이 됐든 뭐 4분의 1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됐든 이제 음수니까 음수로 해서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 값이, 요 길이가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됐을 때 이 값이 점점 작아지고 이 값은 점점 커지니까 둘의 곱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때
이 알파가 요 값은 절대로 되지 못하면서 알파가 여기를 이렇게 점점점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그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 값으로. 그런데 이 알파는 이 값이 절대는 되지 못하죠. 따라서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마치 아까 x가 0에서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 1을 최소값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즉 0과 1이 있을 때 여기 x가 어떤 게 있어도 요 안에 또 다른 x가 또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 알파가 있을 때 이 알파의 우극한은 이 값으로 수렴을 할 텐데, 여기도 뭐 자연스럽게 수렴이 될 거고 수렴이 될 텐데, 이 값이 절대로 이 값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 어떤 특정 값이 수렴값이 될 거고, 이 수렴값은 알파가 이 값이 되지 않는 한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치 x가 절대로 1이 x가 1이 딱 돼버린 순간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x가 1이 되지 않다면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x가 1을 최대값을 못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따라서 알파, 이 수렴값으로 볼 수, 우극한으로 볼 수 있는 우극한으로 볼 수 있는 이 알파가 무수히 많이 이 부분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최소값을 확정할 수 없는 거죠.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여기 등호가 없는 1인 상태, 즉 x가 1에는 가까워지지만 1은 될 수 없다면 구간이 생기고, 구간이 생기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라는 그 얘기처럼, 그래서 얘를 최대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14번을 해결했는데, 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문제를 보고서 정말 교수님들이 기가 막힌 문제를 냈구나, 이렇게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깊은 사고를 유도하는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금치 못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쉽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죠. 이 문제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문제가 나왔죠. 이때 9번째 항에 최대와 최소를 각각 mn이라 할 때 곱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7번째 항을 40으로 줬고 9번째 항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모든 자연수 n, 그러면 n은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a2 n 플러스 1을 결정을 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건 n 플러스 1, 바로 전항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3의 배수이냐 아니냐로 결정을 하는데, 3의 배수면 3으로 나누고 아닐 땐 그 전항과 더해라,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제를 보고 또 한 번 정말 좋은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만약에 이 문제는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논술 문제를 살펴보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들에 보면 이런 류. 또 우리 친구들은 시중에선 구할 수 없지만 이 본고사 책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무수히 많이 들어 있죠. 이런 문제는 워낙에 흔한 거니까. 하지만 우리 수능에서 보게 되면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아주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자, 1항, 2항, 3항, 4항, 5항, 6, 7, 8, 9라고 놓고, 자, 여기 7항이죠. 자, 7항이 이제 40이 나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있는 이 값이 언제 최대냐, 언제 최소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최대 최소가 그게 쉽게 구해지진 않죠. 앞에 이것이 수열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면서 봐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부터 먼저 생각을 할 건데, 최대라는 건 여기가 가면 갈수록 커지면 좋죠.
최대라는 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기 이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 거는 뭔가 앞에 거를 더하는 게 분명할 텐데 이 수가 크면 클수록 좋죠. 최대라면. 따라서 이 수가 이거의 3배, 즉 120이 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120이 됐을 때 이것이 40이 되면, 즉 120이 3의 배수면 3으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40이 되는 경우고, 둘을 더했을 때 그것이 160이 되니까 이건 다시 3의 배수가 아니고, 그럼 이를 둘을 다시 더하면은 200이라는 숫자가 되니까 이것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생각한 거죠. 3배가 됐으니까. 얘에 더할 수 있는 가장 큰 수, 둘을 더해서 나온 수 중에 이제 200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3의 배수가 되면 3분의 1을 곱하면 작아지니까, 3으로 나눈다는 건 작아지니까 작아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경우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먼저 최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인데, 최소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것이 만약 논술 문제였다면 케이스를 다 나누어서, 이거를 우리는 이게 이제 나머지 문제죠. 3의 배수로 한 나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눠 떨어지냐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를 우리는 잉여류 문제라고 하죠. 난이도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논술과는 다르게 우리는 보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서술형에 넣지 않고 단답형으로 넣지 않고 같이 객관식으로 줬다는 건 우리 객관식의 최대의 힘인 다음 같은 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죠. 따라서 200이 있으니까 이게 합이니까, 최대와 최소의 합이니까 이것이 16이 되는 케이스, 또 18, 20, 22, 24 이런 케이스들을 좀 각각을 조사하는 것이 시험 시간에 좀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16이 됐다는 것은 40에다가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면 더해야 될 텐데, 더한 것이 어떤 자연수를 더해서 그것이 16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3의 배수였을 거고, 3으로 나눈 게 16일 것이다. 해서 여기 있는 이 뒷수에 3배를 해서 48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2개 더한 것이 48이 되니까 이게 8로 처리할 수 있죠. 이제 여기 있는 게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40은 2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죠. 32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앞에 있는 뭔가를 더해서 자연수를 더해서 8이 된다? 이런 경우는 없죠. 따라서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에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자, 여기를 18로 놓고 이걸 48로 놓겠습니다. 역시 18이 여기 있는 것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배에서 요거의 3배, 3일은 3, 38이 14, 54가 되겠죠. 이제 이 앞에 거 2개를 더해서 54를 만들었을 테니까 여기 있는 건 14가 되는 게 분명하고, 자,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는 두 값을 더해서 40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26이죠. 26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14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거 2개를 더했는데, 2개를 더해서 자연수로 2개를 더해서 14가 되는 거. 26에다 어떤 자연수를 더해야 14가 되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 20. 그러면 이제 40이 20 만들어지는 건 마찬가지로 60이 되면 되겠죠. 60이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서 20이 되는 게 좋으니까. 자, 60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앞에가 20이 만들어졌을 거고, 3의 배수가 아니니까 2개를 더해서 40을 만드니까 이쪽은 20이 되겠죠.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2개를 더해서 20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죠. 자연수를 더해서 20에다 자연수 더해서 20이 된다, 그런 건 없죠. 22를 보면 40이고, 그렇다면 여기 이제 6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3배죠? 여기 이제 다 3배가 됩니다. 다 3배. 66이죠. 66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더했으니까 여기는 24가 될 거고, 그래서 2를 더해서 이제 66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3의 배수죠. 3, 8에 24죠. 8 돼야죠. 그런 경우는 없죠. 따라서 여기 또 안 되는 거죠. 이제 한 개밖에 없죠. 24죠.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40이고 24. 그렇게 되면 요거의 3배니까 여긴 72라고 쓸 수 있죠. 이게 3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를 더해서 72가 되려면 32가 분명할 거고,
30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8을 더해서 40을 이게 둘을 더해서 40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8을 만들 거니 32, 8 이건 가능하죠. 앞에랑 틀리게. 여기는 24를 더해서 31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38에 24 그러니까 이제 8로 떨어진다 생각할 수도 있고, 둘을 더해서 32도 나오고 여기가 이제 38에 24 8로도 되니까 딱 맞죠. 그러니까 이 5번은 답인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3개가 남는데, 항 3개가 남는데, 여기는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24가 만들어지는 여기 이제 독립된 부분이죠. 24가 8이 딱 3으로 나눠지는 순간 독립돼 버립니다. 앞에 항에 종속되지 않는 거죠. 24를 만드는 케이스를 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11과 13 3의 배수가 안 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과 13을 더하면 24죠. 13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앞에 써져야 되는 건 2가 되겠죠. 역시 3의 배수가 아니죠.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 이것이 최소가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면 객관식 보기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에 아주 적합한 풀이가 되는 그런 경우죠. 만약에 보기가 없었다면 좀 더 세밀하게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연습하고 싶다면 우리 그 논술기출 교수님이 출제하신 논술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연습을 해보시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본고사책 이런 것도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6번까지가 끝이 나고 15번까지 끝나고 단답형으로 들어가게 되죠. 단답형은 또 쉬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15번까지를 푸는데 14와 15가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걸 빼고 1부터 13까지 푼 후 단답형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여기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16번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쉬운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16번은 많이 어렵지 않죠. 로그 방정식이 나왔는데 로그 방정식은 이제 진수 조건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다와 x가 마이너스 3보다 2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2보다 크다. 요걸 잡아주는 거죠. 자, 뭐 그러면 로그 2의 3x 플러스 2는 그럼 이제 로그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 로그의 공식을 이용하려면 밑수가 동일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2를 좀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로그 2의 4로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x 마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을 곱해주게 되니까 로그 2의 4의 x 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양수니까 소반에 있는 걸 상등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x 플러스 2는 4x 마 8 그래서 x는 1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17번 여기를 보게 되면 도함수가 나와 있고 0에 대한 함수값 주고서 f 구하라. 정말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함수의 원함수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간단히 적분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4x의 3승 마이너스 2x dx. 그러면 x의 4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적분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상수값과는 초기값을 줬죠. 그래서 f0을 대입하게 되면 c가 되고 3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fx는 x의 4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으로 놓고 이제 여기다 2를 대입해주면 되죠. 2를 대입하니까 16 마이너스 4 플러스 3. 그래서 답은 15가 된다. 자, 이제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그마에서 이제 AK, BK는 이것은 이제 따로따로 AK, 그 다음에 BK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 AK 얘를 A라고 두고요. 시그마 BK를 한번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3A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고 그것이 55죠. 이런 경우에는 A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죠. 그것이 32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B가 얼마냐, 이 B죠? B가 얼마냐 그런 문제니까 아주 용이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a가 50이 되니까 a는 여기가 이제 5가 빠지니까 여기 25인가요? 여기가 이제 5가 여기 제가 계산을 실수했습니다. 여기가 5, 25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25입니다. 25. 자, 25를 빼내면 여기가 이제 30이 되죠? 얘는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얘가 10이니까, 이 값은 이제 2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가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2x의 3승 마이너스 6x 제곱은 막 K라고 두고서 2개로 분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2x의 3승 마이너스 6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K에서 이 그 두 그래프의 이제 교점 얘기가 되겠죠. 그 교점이 x 값이 이제 서로 다른 양의 값을 가지는 게 2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죠. fx라고 잠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 그림은 이제 2x의 제곱으로 뽑아내면 x 마이너스 3이니까 쉽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0과 3 0에서는 접하게 되고 3을 지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0을 이렇게 지나고 0에서 접하죠. 3을 지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런 그림 유형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암기해 놨어야 되죠. 어떤 거냐면 이와 같은 그림이 있을 때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fx를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와 같은 모습으로 놨을 때 이 극대값을 미분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여기가 1대2의 비를 가진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변곡점도 있습니다. 변곡점. 변곡점까지는 1대1대1의 비를 가지고 있죠. 여기 이제 변곡입니다. 변곡. 이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조금 확장해서 차수를 좀 늘려도 마찬가지죠. fx가 a의 x-알파의 제곱, m승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x-베타의 n승. 이와 같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이것을 m 대 n으로 내분한 이 지점에서 극값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3이니까 여기가 2라는 건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얘기죠. 자, 2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 2를 한번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4 곱하기 마 1이 되겠죠. 막 8이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8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려는 직선 y는 막 k가 다음 같은 모습이 됐을 때 y는 막 k 그랬을 때 교점의 x값이 양수인 거 2개 이 부분이죠. 막 k가 막 8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k는 0에서 8 사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k는 1부터 7까지죠. 답은 7개다. 이렇게 되겠죠.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자, 이제 20번입니다. 20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직선을 움직이는 게 이제 수직선이죠. 우리가 이제 수트에서는 수직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서 어떤 점이 움직이는데 이 시각티에서 이 속도와 가속도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속도를 미분하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이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식이 나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거꾸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모든 그림은 모든 이런 속도 가속도 얘기는 VT 그래프 즉 속도 시간 그래프가 가장 기본이니까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속도를 적분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2 사이는 그림을 줬으니까 쉬운 거고 2보다 클 때 그림이 없으니까 이것만 이제 그려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이 VT, AT를 적분을 하면 이제 VT가 만들어지죠. 여기를 V1이라고 놓고 여기를 V2라고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적분을 하면 되니까 6t 뿔 4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적분을 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 3t의 제곱 플러스 4t 그리고 플러스 상수 c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2에서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 물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연속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여기 2를 대입한 값과 여기 2를 대입하는 값이 동일하다. 따라서 V1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은 16 마이너스 16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V2에다가도 2를 한번 넣어보는 걸로 하고, 자, 모두 다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넣을 수 있죠. 넣으면 12 8 플러스 C 이것이 0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C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V2 그림이 나왔죠. V2는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t, 자, V식인데 0에서 2까지는 우리가 V1식이 2t의 3승 마이너스 8t였으니까 t로 2t로 묶어주고 t의 제곱 마이너스 4, 즉 2t에 t 마이 t 뿔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0 마이 0 2 이렇게 세 군데를 지나는 이런 3참수가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0에서 2까지만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큰 쪽, 이쪽인데 2보다 큰 쪽 V2를 보게 되면 V2는 2차 함수죠.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 20. 좀 미분을 해보면 6t 뿔 4가 0이 되는 값, 즉 꼭지점이 어딘지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음수 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축이 있는 거죠. 대칭축이 꼭지점이. 그리고 이제 0을 지나야죠. 그러니까 그림은 2차 함수 뭐 이런 그림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어지는지 꺾이는지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단순히 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거리와 변위를 구별해야 되는데 변위라는 것은 정적분을 의미하죠. 거리라는 것은 이제 넓이를 의미하죠. 넓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넓이를 해결해 줘야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속도가 속도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3까지 넓이를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값과 여기 값, 이 넓이를 각각 구한 후에 이 S1과 S2, 둘을 더해주면 이것이 이동 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단순 계산이죠. 그래서 0에서 2까지는 2t의 3승 마이너스 8t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주고, 자, 적분해보면 2분의 1의 t의 4승 마이너스 4t의 제곱이죠. 그리고 0과 2를 대입해주는 걸로 해서 0은 대입할 필요 없고 2를 대입하니까 16 8 마이너스 4, 4, 16이니까 마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적분 값이 정적분이 마8이고 넓이는 이제 8이 되는 거죠. 8.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20 이걸 적분하게 되죠. 자, 적분해보면 t의 3승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0t가 될 거고 3과 2를 대입해주죠. 우리가 대입할 때 이제 각각 대입하는 게 좋으니까 27 마이너스 8 플러스 2배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에 3마이 이러면 조금 빠르죠. 그래서 앞에가 이제 19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가 여기 5니까 10 나왔네요. 10. 그 다음에 빼기 2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이제 9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9의 의미가 뭐냐면 요 넓이죠. 요 넓이. 요 넓이가 9.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이동거리를 구하라 그리고 변위를 구하라 이렇게 좀 나왔다면 이동거리는 넓이의 합, 즉 8, 마8의 절대값이죠. 9 이렇게 그래서 이제 17로 처리하는 거고, 만약 변이라면 그냥 정적분해서 결정되죠. 1이죠.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7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우리는 이제 18번으로 한번 2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 22 여기가 이제 우리 그 단답형 부분에서 좀 난이도 있는 부분이죠. 21, 22 21번을 먼저 보게 되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가 지수 함수가 꺾여 올린 그림이고 로그 함수가 꺾여 올린 그림인데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이때 어떤 t가 존재해서 fx와 t, 즉 아까처럼 y는 fx와 y는 t라고 했을 때 두 그림의 교점이죠. 이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최대값이 4가 된다는 건 교점의 개수가 4개가 서로 다르게 4개가 되는 그런 자연수 싹 다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t는 모든 t가 아니죠. t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t가 있기만 하면 된다. 존재. 존재. 임의의 값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3의 x 플러스 2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3의 x 그림이죠. 요게 3의 x. 요걸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요게 이제 3의 2x죠. 3의 x 플러스 2 요런 그림이죠. 마찬가지로 로그 그림도 좀 먼저 그려보면 로그 그림이 이와 같은 게 이제 로그죠. 요게 이제 로그 2의 4, 로그 2의 x 이런 그림이고 이것이 이제 4만큼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가 로그 2의 x 플러스 4 뭐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n 둘 다 마이너스 n을 했죠. 마이너스 n이란 건 n만큼 자연수니까 n만큼 y축 방향으로 밑으로 이제 내려달라는 얘기죠. 그림을 내려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야 될 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절대값으로 해서 이게 접어 올린다라는 거죠. 이 절대값의 의미는 그래프에서 절대값의 의미는 접어 올린다라는 의미니까 이 그림이 얼만큼 내려가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얘가 조금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참고로 여기 이제 0을 넣어보면 여기 이제 9죠, 9. 3의 제곱, 9. 조금만 내려갈 수 있죠. n이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1, 2, 3, 4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이런 그림일 수 있죠. 위에 있는 요런 그림일 수 있죠. 요런 그림. 요렇게 조금만 내려간 거죠. 점근선이 여기 이렇게 있고 요런 그림이죠. 이걸 접어 올리게 되면 점근선이 같이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죠? 여기 지워버리고 요런 그림. 요것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을 때죠. 한 요 정도 내려갔을 때. 조금만 내려간 거죠. 근데 좀 훅 내려가 보면 그림이 훅 내려가면 이만큼 내려갈 수도 있죠. 이만큼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점근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만큼 내려갈 수도 있죠. 절편이 음수라는 얘기죠. 그럼 꺾여 올라갈 때 이렇게 꺾여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워버리고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그도 마찬가지죠. 로그도 이 그림을 좀 보면 x, y가 있고 이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때 조금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만큼만 내려갔다고 했을 때 점근선도 같이 움직인 거죠.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접어 올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접어 올라가는 거죠. 조금만 내린 거죠. 이렇게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 혹은 훅 내려가서 이 y 절편이 음수인 모양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그림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때 이걸 접어 올리면 이와 같이 접어 올리고 이쪽은 없는 걸 알 수 있죠. 이쪽은 이렇게 이쪽으로 사라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네 종류의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림 자체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수는 음수인 부분만 뽑고 그러니까 음수인 부분 뽑으라 그러면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요걸 뽑아주는 거고, 요거. 밑에 같은 건 요걸 뽑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는 양수인 부분이니까 요걸 뽑아야죠. 그 다음에 뭐 여기 포함해서 뭐 여기 빼고 이렇게 빼고 여기 포함되어 있죠? 포함하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 그림을 합친 그림이 fx인데 이것이 이 y는 k라는 이 직선과 4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림은 이쪽에서 2개, 이쪽에서 2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을 이제 계산해보면, 그림 그려서 보면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그림과 그 다음에 뭐 이 그림이 이 저 지점이 어딘지는 이제 n에 따라 다르니까 그랬을 때 또 뭐 빨간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때 이 y는 k가 여기 이 부분을 지나간다면 1개, 2개, 3개, 4개의 교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돼야 되는 건 얘와 얘가 선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요 절편이 양수해야 된다는 건 확실하고, 그럼 요 절편이란 건 아까 9에서 n만큼 내렸으니까 9-n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양수죠. 요 절편, 여기 원래 밑에죠. 이렇게 밑에, 여기 밑에. 여기가 이제 2를 대입해 보면, 0을 대입해 보면 여기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푹 내렸죠. 그러니까 푹 내렸으니까 여기 이렇게 푹 내린 거죠. 여기가 여기. 그러니까 2-n이 여기 있고 이걸 접어 올렸으니까 여기는 n-2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요것이 양수인 걸 얘기하는 거죠. 요 놈과 요 놈, 요 두 놈이죠. 그러니까 n이 2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연수 n이니까 3, 4, 5, 6, 7, 8까지를 얘기할 수 있고, 자, 이놈들의 총합이니까 여기가 11, 11, 11을 답은 다 더하면 3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